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라니까 좀 웃기네요. 이제 구독자 겨우 한 600명 수준인데, 구독자라 하니까 조금 낯이 뜨겁습니다. 어쨌든요, 이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항상 저도 어떤 주식을 어떤 종목 발굴을 할 때 어떤 접근한 방법 또 아니면 그 종목을 볼 때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또는 제가 어떤 설명을 해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냥 어떤 같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토론 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접근을 할 때는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차트를 보든 재무 구조를 보든 어떤 각자의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어떤 정답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토론, 그러니까 굳이 하면 토론은 그렇고 포럼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각자 패널들이 나와서 어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주제는, 회사는 이제 KT 알파라는 회사죠. KT 알파. 대충 이름에서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KT 알파, 대주주가 KT로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있죠. 어떤 종목을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 대주주나 지배 구조 이런 것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KT 알파라는 이 회사를 거론하려면요,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정치, 정권, 이런 쪽으로 연루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기업인 KT 자체가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주식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치를 논하는 거지, 이분법으로 여당, 야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KT 알파라는 회사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떤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4,600억 되고, 순이익이 한 120억, 영업이익은 한 150억, 그러니까 이익이 적당히 나는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를 논할 때 보면, 그죠? 이제 방송 콘텐츠, 이러니까 넷플릭스가 어떤 불을 지펴놓은 어떤 그런 부분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KT 알파는 최근에, 그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빼놓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화, 안 그러면 시대적인 어떤 부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약간 급성장하는 어떤 그런 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야가. 유보율은 한 650에 부채 비율 한 70%니까 그래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대. 그러니까 어떤 차트상으로는 적당히 좀 낮은 지점, 바닥, 어떤 탈피 그 정도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매출액과 순이익이, 영업이익 따지보면 그 시총이 한 3,200억대는 좀 절대 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위치다, 이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익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가 불을 지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불을 지핀 어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요즘, 그죠? 우리나라의 강점인 어떤 새로운 어떤 드라마 제작, 어떤 웹툰이라는 어떤 탄탄한 그 기반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뭐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어떤 드라마 제작 컨텐츠 이런 것을 요구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드라마 제작 어떤 웹툰 이런 생태계 어떤 기반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류 문화까지 그죠 덩달아서 이제 흘러가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성장 어떤 초입에 있는 그런 어떤 문화다 이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해가지고 뭐 미래 성장 이런 거 감안하면 그 시총이 3,200억 뭐 이익이 한 150억대인데 시총이 3,200 이게 너무 과도하게 뭐 잡아서는 기존 어떤 가공산업하고 같이 보는 어떤 스타일은 뭐 아닌가 뭐 아니다고 해줄 수도 뭐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하신 부분에 보면 뭐 크게는 이제 KT 알파 가치인데 뭐 등따라서 그저 그 인공지능 회사 그것도 한번 거론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지금 국내에 그 인공지능 그 반도체 그러니까 이거는 파운데리가 아니고 팹리스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의 뭐 3인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저도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성장을 하는지 상장을 하는지 지켜보는 회사죠. 그 프리오사 AI죠. 프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뭐 그 KDB 산업은행에서 뭐 300억 출자에 그 외에 뭐 기관에서 한 700억 정도 출자를 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그 AI 어떤 팹리스 회사고 또 두 번째가 그죠 사피온이죠. 사피온도 그 GS 그룹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죠. 그다음 GS 그룹하고 또 한 군데가 더 대보에서 또 적극적으로 출자를 한 회사고 KT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는 그 리벨리온 그죠. 이 리벨리온은 그 대표 그 박성현 대표가 그 MIT 그죠 박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분야에서 좀 명성은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KT에서 어떤 출자를 한 회사죠. 근데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고 KT만 어떤 지원을 한 그러니까 자회사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어떤 투자 한 이 정도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KT 알파가 어떤 그 리벨리온과 엮인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빠른 감이 있고요. 그런 어떤 관점이고, 근데 이제 뭐, KT 알파 이 부분을 거론을 하려면요. 결국은 모기업인 KT를 거론해야 되거든요. KT는 그죠. 전신이 한국통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영기업 성격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지배 구조를 보면요.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대 주주가 그 현대자동차, 3대 주주가 그 신한은행, 아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없는 회사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좀 강력한 어떤 우군이 없는 거죠. 어떤 경영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좀 정치권 이런 쪽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업,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KT라는 이 회사가 성장 가도를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침체를 갈 수도 있고 약간 어떤 그런 정치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KT를 이런 논할 때는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그 황창규 회장님이죠. 이 황창규 회장님은 그 전신이
그 삼성전자 출신이죠. 삼성전자 이전에는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인텔의 연구원으로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 한때 그죠. 천재론을 설파했죠. 천재론. 천재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이 살린다. 그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천재론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진대재 장관 그리고 그 황창규 이 두 분을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어요. 그만큼 그 두 분을 높이 평가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진대재 장관과 또 그 황창규 이 두 분을 적극적인 진짜 사고초려, 오고초려를 해서 모셔오게 돼요. 그리고 황창규 회장한테 이 반도체의 모든 정권을 다 줘요. 심지어는요, 황창규 이분이 그 어떤 전화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받을 정도고, 황창규 이분이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회장 결재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어떤 자금 집행을 해라 하고 정권을 어떤 줬을 정도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분이었어요. 이 황창규라는 이분은요, 어찌 보면 그 오늘날 어떤 반도체의 신화를 만들어낸 분이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죠. 그 예전에요,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이분도 어떤 생존에 계실 때는 자기가 어떤 신모델을 고민을 할 때는요, 이 황창규 이분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 정도로 황창규라는 분은 인맥도 넓고 명성이 자자한 분이죠. 그 황창규라는 분이 어떤 유명한 그 말이죠. 그 황의 법칙. 메모리 반도체 어떤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성장한다. 이게 황의 법칙인데, 뭐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 치고는 모르는 말이 없을 만큼 엄청난 어떤, 그죠? 그런 어떤 명언이죠. 왜 황창규 이분을 갑자기 거론하냐 하면, 뭐 KT 알파를 알려면요, 결국은 또 황창규라는 분을 알아야 돼요. 그 KT의 역사를 보면 그 황창규 이분이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러니까 KT는 황창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할 만큼 KT의 어떤 체질 개선을 뭐 이룩한 절대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창규 이분이 그 KT의 어떤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어떤 그 KT를 운영한 비전이요, 체질 개선과 미래 비전 제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공기업에서 이런 탈피한 어떤 민영화된 어떤 기업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방대하다는 거죠. 삼성에서 잔뼈가 굵은 어떤 그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맞다. 이래가지고는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많이 단행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어떤 공기업 성격이다 보니까 뭐 어떤 정부에서 뭐 어떤 정치권에 뭐 잘 보이면 그냥 어떤 낙하산 인사로 너 저기 가서 그냥 뭐 월급 받고 놀아라, 어떤 그런 식으로 포상식으로 낙하산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가 KT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창규 이분이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떤 낙하산 인사를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치권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뭐 일종의 찍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이 그 어떤 그 KT 회장으로 취임하면서요, 어떤 몇 가지 전략적인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해요. 그 미래융합전략실이라고, 미래융합전략실 이런 부분을 신설을 하는데, 예전에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경제연구소 약간 이런 개념의 어떤 성격이었어요. 그거를 제시하면서요, 기업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걸 하면서 크게 4가지로 이제 어떤 구분을 해요. 첫째는 뭐 스마트 에너지와 어떤 통합 보안,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차세대 미디어,
세 번째가 헬스케어, 뭐 네 번째가 뭐 지능형 교통망,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KT의 미래 먹거리 비전이다 하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차세대 미디어, 이 부분이 결국은 그 KT 알파의 어떤 성장 궤도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항창규 이분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 그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KT에서 그 차세대 미디어 사업에 엄청난 돈과 어떤 그런 어떤 역량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거기와 덩달아 어떤 KT 알파가 같이 성장을 어떤 성장 궤도에 같이 궤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체인 KT에서 차세대 미디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을 그 KT 알파가 그 역임을 해왔다. 뭐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이 항창규 이분은요, 주 전공은 그 반도체 엔지니어이기도 하지만 또 이후에 경영자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엔지니어 출신이면서도요, 어찌 보면 약간 만화 같은 캐릭터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 1953년생이고 뭐 그 1월 23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외우기는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부산 출신이죠. 부산고를 나왔고, 그리고 이분은 이 보면 약간 만화 같은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전에 그 어떤 그 서울대 그쪽에 있을 때는 어떤 그 테니스 대표로도 활동을 했고, 또 음악이나 어떤 예능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그 음악도 보면 그 어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정혜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면 그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음악을 전공하신 그 부인 되시는 분보다 더 음악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그 바이올리니스트인가 정영주 맞나요? 어떤 그분하고도 어떤 교감이 있고, 그래서 어떤 클래식 음악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죠.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그 KT 그죠? KT 그 야구단 생겼잖아요. 야구단 생겼을 때 그때도 어떤 공을 던지는 거 시구라 그러죠. 그리고 보통 보면 그 팀의 포수가 받아주는데 직접 포수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시구를 받아줄 만큼 어떤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도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뭐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해박하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차세대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이런 감각도 좀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거는 되게 열악했어요. 흔히 아시다시피 그 충무로를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영화 제작 스태프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열정페이라 그러죠. 아주 고생을 하면서 대부분 다 혹독한 환경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죠? 그런 시기에 이분은 그 앞으로 어떤 차세대 미디어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은 디지털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어떤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 보면 그 성견 지명도 굉장히 어떤 뛰어나신 분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 좀 약간 유명한 일화가요. 그 KT에 재직하셨을 때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약간 어떤 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하고 약간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항창규 이 회장을 어떤 비하하는 쪽에서는 뭐 반도체 전문가지 저 사람이 통신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항창규 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맞네. 그 부분은 인정한다. 나는 통신의 문외한이다. 그래서 통신의 어떤 박식한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영에 임하겠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KT에서 한 26년 근무를 하고 퇴직하신 퇴직을 하고 그 당시에 아마 충남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때 한참 논란이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충남대 교수를 역임하신 그분을 다시 찾아가서 KT에 복귀를 해라. 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인재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어떤 진정한 어떤 리더의 어떤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KT를 운영을 하면서 KT가 그죠, 순식간에 어떤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즘 그죠, KT 하면 막 떠오르는 거, 뭐 기가 인터넷, 뭐 기가 지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내죠. 그게 어떤 항창규 회장님의 어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어떤 KT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런 식으로 쭉 육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세대 미디어 사업과 연루가 되어서 뭐 KT 알파도 같이 이제 성장을 쭉 해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죠, 이 나라 정치권하고 연루가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죠, 그런 소리 한번 했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홍콩인가 어디 가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작심발언을 하죠. 대한민국의 정치는 완전 삼류도 아니고 사류 수준이다. 뭐 그래 한마디를 해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죠. 그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기업인들이 정치라는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항창규라는 이분도 KT에서 자기 역량을 뭐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으니까, 국민연금은 결국은 또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찍힌 거죠. 찍히고 일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죠. 2019년 1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그때 어떤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약간 봤을 때 항창규라는 이분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다 보니까 뭐 항창규, 뭐 진대재 이 두 분은 뭐 제가 주식 공부하면서 엄청난 어떤 영감 아니면 존경의 대상, 와, 남자가 남자를 봐도 이래 멋질 수가 있구나,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기사나 이런 거는 너무 가슴 아프게 봐서 기억에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떤 검찰에서 어떤 뇌물수수 혐의로 항창국 회장님을 어떤 그거를 연루를 할 때, 그때 보면 너무 웃긴 게 어떤 상품권을 사서 뭐 헐값에 되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일명 카드깡이죠. 카드깡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그 비자금 조성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1등, 2등을 다투는 통신회사 KT 수장인데 불법을 저질러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그 규모가요, 어느 정도냐 하면 11억 5천만 원. 상상이 됩니까? 11억 5천. 11억 5천을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카드깡을 했다, 불법을 저질렀다. 그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회장님도 무시 못하는 그 정도의 어떤 지위를 누리신 분이, 그죠? 조금 코미디 같죠? 근데 어쨌든 11억 5천만 원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래가지고 검찰에 연루가 돼요. 그러면서 11억 5천만 원으로 현직 국회의원한테 뇌물을 줬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게 돼요. 정확하게 99명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11억 5천만 원 갖고, 그죠? 99명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대체 얼마를 준 거죠? 어쨌든 웃기죠.
근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요, 그 한 회장님을 그 정치 어떤 비자금 혐의로 조사를 하면서 그 조서란 거를 꾸미게 되죠. 그게 이후에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줬을 때 그 양이 그 언론에 공개됐을 때 그진 한 40권 분량이고 그 A4 용지로 따지면 한 1만 4천 장 정도 되는 조사 내역을 경찰에 넘겨주게 되죠. 11억 5천을 조사하기 위해서 A4 용지 1만 4천 장 분량의 조사를 했다. 결론은요, 국회의원 보좌관 99명을 불러서 다 일일이 조사했는데 뭐 결론은 혐의를 못 찾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 끝났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의기가 꺾이는 거죠.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느끼는 거죠. 혼자서는 이 나라 정치권과 아니면 검찰, 아니면 그 낙하산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약간 어떤 굴복을 해야 되나? 어쨌든 날개가 접히고 이후에 KT는 변화와 혁명보다는요, 그냥 현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그냥 쭉 흘러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들어왔어도 저 역시도 어떤 주식쟁이니까 항상 눈여겨보는 거죠. 뭐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두산그룹이 원전에 올인했다가 쫄딱 망할 뻔 했잖아요.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그 어떤 특정 기업과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무시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KT 알파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물음표. 왜? 예를 들었어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너무 어떤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그룹이 쫄딱 망할 위기에 처했다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원전이 부활하면서 엄청난 가속 성장, 급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KT그룹도 그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아직까지. 만일 이 정부와 어떤 궤가 맞다 하면 또 서로 협력, 어떤 이쪽으로 간다 하면 다시 또 어떤 새로운 KT 한류 문화를 타고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시류적인 흐름을 탈 것이고, 그렇다 보면 KT 알파도 뭐 덩달아서 콩고물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을 것이고, 투자 회사로서. 아니고 반대로 계속 어떤 낙하산 인사들의 어떤 익힘, 또 국민연금의 어떤 그 견제, 아니면 경영의 어떤 참여,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경영이 어떤 효율적인 경영을 못하고 정치 흐름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또 어떤 그죠? 기업의 발전을 봤을 때는 별로겠죠. 어쨌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KT 알파 어떤 독자적인 어떤 역량에 따라서 성장 궤도를 갈 수 있다, 이런 회사가 아니고, 결국 모기업인 KT가 이 정부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운명은 달라진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그죠? 저도 어떤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적어도 뭐 어떤 KT 정도 되는 회사는 정치에 자유롭지가 못하다, 뭐 이게 현실이다. 왜?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어쩔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누가 어떤 회장으로 취임을 해도 결국은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주인 없는 회사다, 뭐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아쉽지만 KT 알파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은 그냥 유보, 못 내리겠다. 이게 뭐 제가 보는 어떤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이런 그 KT 알파 같은 회사는요,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투자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여러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지키는 보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이제 2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싫든 좋든 그 검찰 출신의 상당수가 그 요직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검찰과 대립각을 조금 세우고 있는 이런 KT 그룹이다 보니까 과연 호전적일까? 어떤 궁합이 맞을까? 이런 우려가 훨씬 많은 회사가 KT 알파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어떤 제 생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결론, 그죠? 결론이 없죠. KT 알파를 질문하셨는데 어떤 정치로 마무리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이 KT 알파의 운명은 결국은 본인들의 노력보다는 정치권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어설픈 유튜버고 제가 뭐 전문 유튜버고 또 아니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시간 나면 이렇게 영상 찍고 뭐 놀이 삼아 재미 삼아 그냥 하는 어떤 그 정도인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질문까지 해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런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서 상당히 아쉽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KT 알파를 투자하셨다면 좋은 결과 나오기를 빌고 저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